예, 날씨 참 좋습니다. 정말 아침 그리고 낮, 저녁 각 그 시간마다 좀 더 우리가 색다르게 여러 가지 날씨를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 그런 계절이 아닐까 하는데요. 자, 주말 앞둔 저녁이죠. 일단 오늘 하루 정리해 보고 이번 주말 여러분 신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할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죠. 양지열 변호사, 부산 카톨릭대 차재원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강미은 교수,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양지열 변호사께서는 아주 인사성이 밝으세요. 예. 제가 이게 다 안 받은 것 같아서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냥 저한테도 이렇게 가끔 인사하시면 당연히 됩니다. 그렇게 해야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의를 지키자는 게 오늘 첫 주제 아니었던가요? 그렇죠. 예. 예의가 연결이 돼요. 예의를 지키자. 맞습니다. 무슨 예의냐? 아직까지 대선까지 한 1년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반딧불이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팬클럽이라고 그러죠. 이 반딧불이가 문재인 전 대표 측의 문팬한테 이 악플 달지 말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분들은 벌써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뭐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자발적 모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정치 사회에서 이 유권자들이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나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인들을 자발적으로 가서 도와주고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자기들끼리의 일종의 이래 끼리끼리 문화 또는 배타적인 그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무조건 우리가 상대를 이겨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작용될 때는 이것이 상당히 상대에 대한 이유 없는 아주 정오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면서 상당히 정치적인 분위기를 상당히 흐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아무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팬클럽으로 자처하는 반딧불이에서는 이번 대선만큼은 서로 이렇게 좀 상대에 대한 지나친 인신공격 같은 거는 자제하고 나름대로 서로 이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이 정치적인 이런 운동을 이끌어가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한 모양인데요. 지금 아마 문팬 쪽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직 정치인이 아닌데 그동안에 이 검증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라는 부분까지 이걸 갖다 악플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그런 때문에 신경질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문팬들도 지난번 9월 3일 날 충남 서산에서 문팬이 창립총회를 했거든요. 여러 갈래로 모여있던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세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질 때 그때 당시 문재인 전 대표가 참석해서 본인 스스로가 선펄 주장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우리가 만약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 이렇게 하면 결국은 나의 확장성을 스스로 가로막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문팬 지도부가 공식적인 입장을 안 내놓고 있지만 아마 반딧불이의 그런 선펄 제안에 대해서 저는 아마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거 기사 보면서 조금 재밌었던 게 문재인 팬클럽 회원들이 일부 발끈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약간 어리둥절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뭘 했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선방을 날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검증이냐 선방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일본이 선빵이라고 그러죠. 네. 전문용어로는 검증이냐 막말이냐는 것은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남이 하면 막말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우리 편에 호의적인 사람이 하면 이건 검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새누리당 안에서도 반반 클럽이라는 게 있답니다. 반기문을 반대하는 원래 반반은 클럽.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 반반 네, 아닌가요? 출마 반, 외교 반 이런 반반이었는데 새누리당 안에도 반반 클럽이 있다는데요. 우리 정치판이 정말 좀 무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사이에도 무례한 게 제일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제안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일부 문팬들이 반대 내지는 발끈하는 이유도 좀 알 것 같긴 해요. 정치인들끼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먼저 가장 어떻게 보면 빨리 상대방을 추월할 수 있는 그중에 가장 강한 사람을 잡아서 공격을 하라 그러는 건데 10년이 넘은 문팬들 입장에서는 반딧불이는 반짝반짝 반딧불 정도 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보기엔 그런데 아니 갑자기 대등한 관계로 올라서는 거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일부 반발은 조금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요 기왕에 신사협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각각 클럽들 내부에서도 신사협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렇게 어떤 네티즌들이 조직화가 돼가지고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이상하게 그거를 적극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좋은 건 계속 좋은 쪽으로만 보고 거기에서 건전한 비판을 내부에서 하는 건 마저도 막아버리거든요. 거기서 뭔가 혹시 이런 부분은 우리 후보가 좀 잘못한 거 아니냐는 얘기하는 순간 너 나가 이런 식으로 되는 분위기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뭐 방기훈 팬클럽이나 문재인 팬클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하는 모임의 속성이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것만 보다 보니까 아하. 자기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건전한 비판도 없어서 더욱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서로 신사협정도 하고 그 내부끼리도 우리도 야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비판할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은 얘기하는 거를 자유롭게 하는 분위기로 바꾸자. 이런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미국에서 공부하셨잖아요. 네. 미국에서 학교하셨는데 미국에 이런 정치 팬클럽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전 사실 독일에서 했는데 독일도 팬클럽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처음에 대통령 나왔을 예. 때 팬클럽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오바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모여가지고 그 캠페인 535. 535 캠페인을 거의 하다시피 했거든요. 예. 말하자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 팬클럽 정도가 아니고 당신이 이 오바마 선거 캠프의 전략가다라고 해서 그 안에서 온라인 사이트 안에서 그 오바마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소문 10가지를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전 미국인에게 전파하는 역할, 예. 캠페인 매니저 역할을 다 시켰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캠페인이었죠. 예. 근데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예. 이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잖아요. 물론 부정적인 면이 있죠.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양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예,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분만 무조건 당선돼야 된다. 맞아요. 이게 좀 맹목적인 그런 뭐 하나의 그 도구마에 갇혀버려 가지고 예. 상대를 무조건 뭡니까 인신 공격하고 무조건 상대가 잘 되는 것을 막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또 뭡니까 공격을 아하. 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각 정파들끼리의 대결을 감정화시키고 아주 극렬화시키는 그것이 결국은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선거 민주주의 축제가 아니라 상당한 폐해를 남기는 그런 쪽으로 그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표가 그날 그 서산에 가서 했던 이야기 중에 저는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문재인이 달라졌다고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그 정치적 팬클럽을 갖고 있는 이 주인공 당사자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 소위 일종의 팬덤들에게 아주 그 사람들 입맛에 맞는 그런 강력한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그 사람들한테 포로가 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 정치인의 이 팬클럽의 주인공 자체가 스스로가 항상 역지사지하면서 서로 그 건전한 그 경쟁의 문화,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인 팬클럽이 지금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숫자로 팬클럽 회원들 숫자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일 많았던 팬클럽이 박사모 회원인데 한 7만 노사모도 명 많았죠. 예. 정도였고 지금 해피스 그 안철수 팬클럽 보면 한 10,000명 정도라고 하니까 전 무슨 해피스가 아이돌 그룹. 네, 아이돌 그룹 팬클럽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숫자가 예, 예. 달라요. 지금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팬클럽이 제일 많은 가수 그룹이 동방신기인데 54만 명이더라고요. 그리고 2등이 방탄소년단 27만 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제국의 아이돌은 그 정도 안 되나 보죠? 정치인보다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가수 개은숙 씨의 팬클럽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일본의 고이즈미 전 총리. 아하. 그러니까 예. 저뭐 아까 지금 뭐 안철수 캠프 예. 말씀하시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총선 때도 이렇게 계속 생방송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팬클럽을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정치인들이 뭐 방송에 나온다거나 미디어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유세를 가는 식으로밖에 못 만났는데 그런 팬클럽들에 있으면서 직접적인 소통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지적했던 부분처럼 과거의 구태연한 우리 한국 정치의 특징이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또 변질이 돼버리면 직접적인 정치인데도 불구하고 숫자만 늘어났다 뿐이지 그냥 상호 교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조직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경계해야겠죠.
저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인격화 현상이라고 정치라는 이성적 프로세스여야 할 부분을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성향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다른 전 세계 어떤 국가들보다 정치인 팬클럽이 많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사람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그 사람의 노선이나 생각을 찬성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팬클럽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걸 좋아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저는 정치가 왜곡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도 잘못하는 점이 있고 그 사람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정치인 팬클럽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십사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